교육과 활용에 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아주 많이 기쁩니다. 홍콩의 한식당은 과거에는 450개 정도 되었고요. 현재는 한 250개 정도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만큼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의 표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식당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침사추이 지역이랑요. 그 다음에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 곳이 코즈웨이 베이 지역에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수입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식재료의 수입 현황은 홍콩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거의 56% 정도 이상이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한국 식당들이 수입한 한국 식재료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제조 원가의 부담이 큰 편이고요. 물량을 제때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고요. 양이 적은 것은 가까운 한국 식품점에서 좀 비싸더라도 구입하여 사용하는 실정이 있고요. 홍콩도 장류, 김, 컵라면, 컵밥, 소세지 정도 되는 것들이 편의점 식품이 20, 30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인기를 얻고 있어.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비빔밥이랑 치맥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요. 이건 홍콩,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다 인기가 있는 메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면서 직접 느낀 점은 한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한국의 식재료, 한국산 식재료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추장, 된장, 간장류는 그 소스 베이직이 되는 이러한 주된 장류랑 주된 식재료는 꼭 한국산 식재료를 써야지만 맛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그 한국의 여러 가지 진짜로 한국의 그 맛을 전파도 할 수 있고 한국산 식재료를 많이 쓰다 보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애국하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베트남이랑 중국이랑 태국, 아르헨티나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식재료를 진짜 제가 마음대로 쉽게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재료가 가장 중요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간장, 된장, 고추장 이 부분들이 쉽게 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사고 싶을 때 쉽게 사야 되는데 공급이 먼저 잘 되어져 있어야 되고 이 단가도 조금 낮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인데 이거는 홍콩 근처에 그 가장 가까이 있는 중국 지역, 예를 들면 신천 쪽에 한국산 식재료 공장이 만약에 건립이 된다고 하면 지금 한국에서 홍콩까지 가는 물류 비용보다는 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식재료를 쉽게 구입을 하다 보면은 한식당에 계신 분들이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식재료 구입을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한국산 식재료들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식당, 홍콩에 있는 한식당의 경우 한국 식재료 사용 비율이 50% 정도를 상회하는데요. 한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한국적인 맛을 찾는 고객에게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기 위함인데요. 홍콩 분들도 그렇고 중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적인 맛을 아는 분들이 이제는 많이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 맛이 아니야 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드시든 불고기를 드시든 이거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 아니야? 이거 한국에서 먹었던 맛이랑 똑같아 라는 정도의 이제는 그 맛도 아시는 현지 분들이 많아서 한국 식재료를 써서 이런 한국적인 맛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한국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영하시는 분들이 한국 분이시면 아, 나는 내가 하는 업소에서는 한국산 재료를 써서 한국적인 맛을 내야겠다라는 정책적인 그런 것으로 밀고 나가서 이제 한국 식재료를 쓰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근데 정말 한국 그 현지에서 비슷한 한국산 식재료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또 한국 식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서 들어오는 한국 식재료 운송 형태를 보면 육류는 해상 선박을 이용하고 소스류는 25%가 항공편, 나머지 선박을 이용해서 실험류는 항공편이나 선박편을 반반씩 이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홍콩은 한국 식재료를 주요 수입국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종류가 넘는 식재료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수입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된장, 고추장 등 장류가 주류를 이루고 김, 명태류, 미역, 자반, 다시마, 그리고 다시멸치, 묵가루, 각종 무침류, 찹쌀, 들깨, 생소면, 칼국수, 수제비, 떡볶이, 떡, 그리고 떡국떡, 당면, 각종 나물 재료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식재료가 수입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런 것까지 수입돼라고 놀라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용하면서 아, 이거는 꼭 필요한데 수입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면 저희도 중국산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인삼도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삼계탕을 사용하면 삼계탕을 끓이게 되면은 거기에 꼭 필요한 인삼이 꼭 들어가야지만 삼계탕이 완성이 되는데 주변에 보면은 인삼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거를 인삼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절인 삼을 구해주거나 아니면 향이 다 없어지는 이런 인삼을 구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식재료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다음 장으로 보시면 한국 식재료 국가별 수입 순위입니다. 1위가 중국이고요. 2위는 싱가포르, 3위가 미국, 4위가 지금 한참 계속 한국 분들이 많이 들어가고 계신 베트남, 그리고 5위가 홍콩, 6위가 인도네시아인데요. 대부분의 한식당들이 비싼 식재료 값에 고민이 되게 많으신데요. 유통 과정이 길어질수록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계절별로 나오는 식재료는 시기를 놓치면 공급받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한국이 굉장히 사계절에 계절별 식재료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 계절에만 딱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를 그 제때제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한국 정부나 식재료 수출입 기관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홍콩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좀 다양한 메뉴로 시도를 해볼 수 있고 좀 더 맛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메뉴도 다양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식당의 식재료는 한인 도매업자나 한인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한인 운영 소매점 등을 통해서 구매하게 되는데요. 현지 시장에서 구입한 홍콩산 식재료에 한국 장류를 이용하여 요리를 하거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본사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고요. 그리고 식당들은 직접 지익이나 국제 탁송을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산 식재료를 취급하는 업체는 신세계마트, 한국슈퍼, 목포식품, 한국식품 등지에서
한국산 식재료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식재료 대체제에 대한 차트인데요. 한국산 식재료 구입이 어려운 경우 대체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한국산 식재료의 단가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배송기간이 길고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현지에서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물량 수급상 재료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든 경우, 홍콩 시장에 나와 있는 한국 식재료와 비슷한 대체 재료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맛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도저히 한국 식재료랑 이제 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홍콩 외식 산업과 한식. 한국 식재료를 사용해서 한식 고유의 맛을 내고 한국 식문화를 제대로 전수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음식이 다른 에스닉 푸드랑 다른 것이 뭐냐면 반찬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반찬이 10가지에서 13가지 정도를 내고 있고요. 이것이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다 드시면 원하시는 걸 계속 제공해 드리니까 이제 외국 분들도 이제 너무 놀라시는 거죠. 일본만 가도 단무지를 하나 추가를 하더라도 다 돈을 받는데 한국 식당에 가서 반찬 리필을 해달라고 하면 따로의 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다 식대에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근데 경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찬 종류도 많은데 이걸 다 무한 리필로 드리니까 굉장히 원가 부담이 크고 이제 매출 대비 남는 부분이 마진이 좀 적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식당끼리 과도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 서로 좀 윈윈할 수 있는 게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나의 경쟁 상대는 너 이런 식으로 보면서 과도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다 같이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방법 자체는 그 명가식당처럼 반찬 숫자를 줄여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로 제한을 해서 원가 부담을 줄이고요. 그리고 홍콩 내 같은 한식당끼리 서로 협업을 해서 공동 식자재 구입을 해서 식자재 단가를 낮추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나 시즈널한 푸드를 공급받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정부랑 민간 업체들이 공동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콩의 경우는 대부분 식재료를 90%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식도 품질을 높이고 맛도 높이고 신선한 식재료를 제때 공급을 받아서 이제 옛날보다는 좀 더 많은 한국 식재료를 구입을 해서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로 이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도한 경쟁으로서 한식당 분들이 현재로서는 활동이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고요. 이 미약한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서로 협업을 해서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하고 공동 구매를 해서 서로의 이익을 높이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이것도 이제 체계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만들면 굉장히 한식당 분들이 이익도 서로서로 많이 높일 수 있고 다양한 메뉴도
많이 제공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홍콩 현지 한국산 식재료 구입과 활용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